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인플레 돈가치 폭락. 만약에 만원짜리가 100만원이 된다면 돈가치가 100분의 1 조각이 난다면 집값도 100배가 뛸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인플레니까 돈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들고 가야 된다, 더 사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있던 거 들고 가는 것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더 사야 된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일단 왜 지금 예전하고 좀 달라졌는가? 인플레 때문에 부동산이 해지가 확실하게 된다. 요게 말이 안 되는가? 가상화폐 때문이죠. 가상화폐.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자산 가격이 폭등하겠죠. 사실은 그냥 폭등이라기보다도 그냥 돈 가치 떨어진 만큼 그냥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것일 것인데, 예전 같으면은 기존 자산들이 다 그 과실을 먹겠지만 지금은 가상화폐가 있어서 대부분의 과실을 가상화폐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가치가 2배만 떨어져도 가상화폐 100배 상승하죠. 그러니까 돈 가치가 100분의 1 쪼가리 나면은 가상화폐는 1000배, 10,000배 이상 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가속도를 반영하는 거죠. 앞으로 돈은 없어질 것이니까 그 자리를 가상화폐가 대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혜는 대부분 가상화폐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돈 가치가 100분의 1 조각이 났다. 그 이야기는 금리는 최소 10%라는 겁니다. 20%, 30%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요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요걸 보면은 부동산 지금 더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보이는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대표적인 가치주인 현대자동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PER이 5 정도 됩니다. 5. 부동산 임대 수익률로 따지면은 거의 20%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PBR도 0.67배죠.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현대자동차는 현재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자동차 물건값이 10,000원 하던 게 100만원 하게 된다. 돈가치가 100분의 1 조각 난다. 그러면 급여가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급여 400만원 받다가 이론적으로는 평균 4억까지 올라가야 되겠지만 아마 2억 정도 갈 것 같습니다. 50배 정도 급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그 과실을 대부분 가져갔기 때문에 결코 급여가 100% 상승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필수품이죠. 그러면 자동차 가격은 80배 정도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PER, 저 PBR 주식이죠. 지금 이만한 자산이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주가가 24만원짜리가 2,400만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배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가? 한국 부동산, 아파트는 어떤가? 돈 가치가 100분의 1 조각인데 급여는 평균적으로 50배 상승. 그러면 지금 또 임대 수익률 2%인데 PER로 치면은 50 수준으로 굉장히 비싸고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급여가 50배 정도 상승했으니까 많이 올라봤자 부동산 가격도 50배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품이 그대로죠. 그래서 부동산은 많이 올라봤자 50배 상승, 50배 상승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좀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면 돈 가치가 100분의 1 조각 날 때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가 모든 과실을 다 가져갑니다. 1000배, 10,000배 상승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다음 과실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대체 불가능한 회사가 가져갈 겁니다. 200배 정도는 가뿐하게 아마 상승할 겁니다. 그 이상도 아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을 건 없죠. 금은 구리 정도 되면은, 천연 자원 정도 되면은 100배 정도 상승은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일반적인 주식들 그리고 가치주 해봤자 100배까지만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배 상승이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 아파트는 어떤가? 많이 올라봤죠. 50%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산을 들고 가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한국 부동산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을 팔아야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불안하죠. 저도 부동산 팔기가 겁이 납니다, 사실은. 팔고 나서 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겁이 나죠. 겁이 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겁이 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부동산 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더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가상화폐를 사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돈을 벌고 그러면 돈이 쌓이겠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살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사고 그리고 채권을 사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산의 5% 정도 가상화폐를 사고 나머지는 채권을 사는 것이 사실은 맞아 보이고, 인플레가 무서워가지고 부동산을 산다. 까딱하다가 쪽박 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돈 들고 있으면 최고로 망하겠죠. 만약에 심각한 인플레가 일어난다면 돈 들고 있으면 쫄딱 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그렇게 갈 것인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안 갈 수도 있고 조만간에 자산 가격 폭락하고 돈 가치 회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불안하니까 현금을 좀 많이 들고 가고, 현금만 들고 가면 아까우니까, 장롱 속에 현금 있으면 아까우니까 채권을 좀 많이 사고, 그리고 5% 자산의 5% 정도 가상화폐를 사두면 완벽하게 해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 때문에 아파트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개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나면은 모든 광명을 부동산이 가져갈 수는 없다. 상당히 쪼그라든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고 오히려 자산 중에 부동산이 최악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